저 53번이요. 요거 네. 53번. 오늘 진도 끝나겠네. I는 별로 없더라고요. 자, 확률 변수 x와 y는 평균이 모두 뭐래? 0이래, 그지? 네. 그러면 x에 대한 정규 분포를 생각하면 평균이 0,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확률 변수 y에 대한 정규 분포는 평균이 0, 2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확률 변수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걸 만족한다 그랬잖아. 네. 그랬을 때 A, B의 관계 물어봤거든. 자, 그러면 저 녀석을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는 거지. 먼저 요 X에 관한 걸 표준화를 시키면 A에서 평균을 빼면 0을 빼야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시그마분의 A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거 Y를 표준화를 시키면 절대값 Y는 B 빼기 0이고 분모가 2분의 시그마니까 시그마분의 2B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근데 이 확률이 같다는 얘기는 얘랑 얘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 그치? 그러면 결국에 이게 A가 몇 B가 돼야 돼? 2B. 그럼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B. A가 큰 거죠. 그리고 Z가 시그마분의 2B보다 크다와 Y가 2분의 A보다 크다랑 같다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니은은 얘를 표준화를 시켜보는 거지. Y가 지금 2분의 A보다 크다잖아. 그러면은 A 자리에 몇 B 적을 수 있어? 그러면 이게 PY가 뭐보다 큰 거야? B보다 큰 거지. 네. 그 Y가 B보다 큰 거나, 요 지금 Z를 표준화 시켰을 때,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표준화 시켜. 표준화 시키면 뭐 해야 돼? B에서 0 빼고, 2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잖아. 그럼 시그마분의 2B 이렇게 돼버리지. 네. 그럼 결국엔 얘랑 얘는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그 다음에 B가 Y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 Y가 B보다 작거나 같다가 0.7이래지. 그러면 PZ가 시그마분의 2B 이게 0.7이라는 거야. 이해가? 근데 이거를 보면 얘가 평균이 0일 거고 이게 시그마분의 2B잖아. 네. 그럼 이만큼이 0.7이라는 거거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야? 0.2죠. 자, 그럼 우리 절대값 XA 있잖아. 얘를 표준화시키면 네. 이 둘이 어떻다 그랬어? 같다. 같다 그랬지. 그럼 봐봐. 지금 표준화 시켰을 때 0부터 시그마분의 2B까지가 0.2잖아. 그러면은 지금 요 둘의 크기가 같은 거잖아. 그럼 결국엔 시그마분의 A, 0부터 시그마분의 A까지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같은 거니까 0.2잖아. 네. 근데 요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결국엔 요 확률을 의미하는 거잖아. 네. 맞아? 네. 그러면은 0부터 여기까지가 0.2면은 여기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a까지부터 마이너스 시그마 a부터 0까지 여기도 0.2지.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확률이 몇이야? 0.4.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지. 네. 알겠어? 예. 57번. 57번.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뭐를 따른대? m1, 시그마1의 제곱을 따른대, 그지? 네. 확률 변수 y는 정규분포 뭐를 따른대? 네. m2, 시그마2의 제곱을 따른대. 그랬을 때 시그마1과 시그마2가 어떻대? 같대.
그리고 F24랑 F28이 어떻대? 같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뭐 아무튼 요것들을 구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네, 그지? 자, 우선 둘의 표준 편차가 같다는 얘기는 평행 이동하면 일치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24를 집어넣은 값이랑 28을 집어넣은 값이 어떻다고? 같대요. 같대죠. 그러면 24와 28의 중점이 뭐가 돼? 26. 26이지. 그럼 어쨌거나 여기 만나는 요점 있지. 여기가 26이 돼야 돼. 오케이? 네. 진짜 이해돼? 네. 자, 그 다음 가족권을 봐봐. 가족권을 보면 P M1 X 24 P 28 Y M2 이거잖아. 그럼 표준화를 시키면 어떻게 돼? M1에서 N28을 M1을 빼니까 0이죠? 24 빼기 M1 분의 시그마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더하기 P 28에서 M2를 빼고 시그마 2인데 이게 시그마 2나 1이나 결국엔 같다 그랬거든? 그리고 여긴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95 44인 거지. 이거 봐봐. 이거 2배야 뭐가 돼? 예, 좀 0.94. 같은 거지. 예. 그러면 결국엔 얘 값이랑 얘 값이 어때야 돼? 같아요.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네. 근데 이제 부호가 반대인 거지. 네. 이해돼? 그래서 마이너스 시그마 2분의 28 마이너스 M2랑 시그마 1분의 24 빼기 M1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근데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는 어때? 같아요. 지워줘도 되지. 그럼 마이너스 28 플러스 M2는 24 빼기 M1이죠? 얘랑 얘 자리 바꿔. 아니지. 얘를 이쪽으로 넘겨. M1 더하기 M2는 뭐가 돼? 4, 52. 52. 이렇게 되는 거네. 이해가? 네. 근데 어차피 여기가 M1이고 여기가 M2라고 하면 어차피 중점이 26인 거는 우린 알고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P Y가 3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나 조건을 지금 보는 거야. 네. 그러면은 Z로 바꾸면 36에서 뭐를 빼고 M2를 빼고 뭐로 나눠줘? 지금 시그마 2로 나눠줘. 이거랑 1 빼기 P Z는 24에서 M1을 빼고 또 시그마 1으로 나눠줘. 근데 이 두 개가 어떻대? 같대죠. 뭐뭐 이하 1에서 뭐뭐 이하를 뺀 거, 뭐뭐 이상. 그냥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표준화를 시켰잖아. 그지? 뭐뭐 이상이잖아. 요 부분의 확률이랑 얘는 뭐뭐 2예요. 이하지. 그러면은 뭐뭐 이하면 여기잖아. 예. 그러니까 1에서 요 부분을 뺀 게 요거랑 어때야 돼?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얘네 둘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36 빼기 M2랑 24 빼기 M1이 어때? 같아요. 그럼 M1 빼기 M2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지. 네. 그럼 얘랑 얘를 어떻게 해? 연립해. 연립하면 M1은 뭐 나와? 20. M2는 30.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20이고 얘가 32가 되는 거야. 쉬워 어려워? 50. 그치? 예. 그리고 좀 전에 여기 값이 요 두 개가 같잖아. 근데 여기서 이게 결국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근데 M2가 32잖아. 그럼 M2가 32니까
시그마 2분의 28 빼기 32가 2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 네. 그럼 시그마 2는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돼? 네. 그럼 시그마 2가 2니까 결국에는 이 정규분포, 요 녀석의 정규분포 M1이 뭐가 되는 거고 20이 되고 얘가 2의 제곱인 거죠. 그럼 얘를 표준화시키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가 돼? 0.5까지.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네. 0.7745. 요게 답인 거네. 알겠니? 좀 복잡하긴 하다잉. 또또또또 61번. 61번?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T는 평균이 T, 표준 편차가 T제곱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T, T제곱분의 1. 자,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뭐가 돼야 된대? 대가 돼야 된대. 그럼 표준화를 시켜봐. 그러면 2분의 3에서 뭐를 빼고? T를 빼고 뭐로 나눠줘? T제곱분의 1로 나눠주는 거죠. 그치? 그럼 이거는 이제 분모의 분모니까 분자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2분의 3 T의 제곱 빼기 T의 세제곱 이렇게 돼버리네. 이해가 안 가? 네. 그럼 이게 무슨 값을 가져야 돼? 대값을 가져야 돼. 근데 이게 미분해. 30 빼기 30제곱이 뭐가 돼? 0이죠? 네. 그럼 극점이 0이랑 뭐야? 3이지. 마풀 마거든? 네. 그러니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어. 이렇게. 이제 극대임에서 뭐가 돼? 최대가 돼. 그래서 t에 3을 대입해. 오케이? 네. 그럼 t에 3을 대입하면 p z가 9분의 1분의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은 2분의 마이너스 17. 표준 편차가 이거니까 이거 제곱이라고 표현해야 되겠구나. 계산 안 틀리지 않았니? 이거 계산 틀렸나? 이게 최대일 때 결국엔 최대거든? 그래서 저거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2분의 3 빼기 t 3t로 묶으면은 0이랑 1. 아 1이구나. 헐. 아. 2분의 1이죠. 네. 2분의 1 이하니까 0.692로 이게 답이야. 왜 0.691로? 여기 192인데 0.5를 더해야지. 아, 예.
81번. 왼쪽 목이 너무 아파. 같은 학교 중학교 같은 누나인데 누나? 응. 존존이 준대. 꽁으로. 존존이? 예. 1대0 존존. 굉장히 잘. 왼쪽 목이 아파. 몇 번? 85번? 1번이요. 81번? 예. 예쁘시오. 뭐라고? 효진이가 같이 다니던 중학교 선배 만났는데 그래서 예쁘냐고 물어본 거. 예뻤으면 같이 쫄지 따라가야 되는 아쉽네. 내압 강도는 얘를 따른대. 내압 강도가 40보다 작은 병은 불량풍으로 분류한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내압 강도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px가 40보다 작으면 이게 불량품이라고. 오케이? 근데 공정 능력 평가라는데 요건데 이 g의 값이 0.8이래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0.8은 3 시그마분의 n 빼기 40이죠. 그래서 2.4 시그마는 n 빼기 4죠. 40. 40.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하니까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돼? PZ가 40에서 뭐를 빼고 m을 빼고 뭐로 나눠줘? 시그마. 근데 봐봐, 40 빼기 m은 이 식에서 뭐가 돼? 마이너스? 2.4 시그마. 그렇지. 이렇게 지워지잖아. 2.4. 그럼 0.5에서 뭐를 빼는 거야? 0.4918을 빼는 거지. 0.0072 이게 되는 거야. 0.8이 근데 헷갈리면 그 그려보는 게 낫죠. 뭐? 이렇게 해서 이거 표준화? 이거 아, 그래프 이거? 예, 예. 그려보는 게 낫지. 83번이 80 3번 어느 농장에 생후 7개월 된 돼지 200마리의 무게는 평균이 11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200마리 돼지 중에서 무거운 것을 차례로 3마리를 뽑아 우량돼지 선발대에 보내려고 할 때 우량돼지, 그럼 이게 200마리 중에 3마리면은 200을 3으로 나누면 0.01호죠.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네. 그럼 우량돼지 선발대에 나갈 때 최소 무게는 지금 여기가 110이야. 네. 그러면 여기가 0.015가 돼야 된대. 근데 이 무게를 모르니까 A라고 하자고. 오케이? 네, 거기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그래서 끝자리 끝쪽인 거지. 이쪽이 크니까. 예. 그럼 표준화를 시키면 어떻게 돼? 평균이 0. A에서 뭐를 빼? 110을 빼. 그리고 뭐로 나눠줘? 10. 그럼 얘가 뭐가 돼? 0.015. 그럼 얘가 0.485 이렇게 돼야 되지. 0.485에 해당하는 값이 2.17이네. 그럼 얘가 2.17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예. 그럼 A는 예. 131.7 이게 가보자는 거다. 알겠어? 예. 또 끝이야? 예.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 안 했어 지난 시간에? 네. 어.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와의 관계. 이게 그냥 이 타이틀만 봤을 때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왜냐면 확률 변수 자체가 달리 사용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선 확률 분포고 얘는 연속 확률 분포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둘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프 하나만 가져갈게. 근데 지금 이 그래프가 뭐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져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었을 때 그때 이항 분포는 뭐가 돼? n, 6분의 1 이걸 따르는 거지. 근데 왜 네가 또 나오지? 자, 이거를 봐봐. 이게 지금 이항 분포 n, 6분의 1을 따르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항 분포는 이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으로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없죠. 근데 이것들은 이게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점들을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본 거야. 근데 봐봐 얘들아,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n의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시행 횟수를 늘린다는 거지. 시행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때? 정규 분포 그래프 모양이랑 어때? 비슷해지지. 그래서 이걸 또 수학자들이 관찰을 한 거지. 이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없냐. 근데 어차피 확률이라는 건 뭘 예측하는 거야?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 거잖아. 근데 시행 횟수가 보통 30 이상만 돼버리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의 문제로 해석해도 크게 오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항 분포의 문제를 정규 분포의 문제로 바꿔서 풀면 좋은 점은 뭐냐면 확률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정규 분포를 우리가 보통 뭐로 바꿔서 풀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잖아. 그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값들은 다 알아 몰라? 알잖아. 그래서 그런 관계성에 의해서 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문제 해석을 이항 분포의 문제지만 얘를 뭐로 고쳐서? 정규 분포로 고쳐서. 그럼 평균이 뭐가 돼? n, p. 분산이 뭐가 돼? np, q.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고치는 거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야. 시행 횟수가 30 이상이면. 오케이? 네. 여기 30일 때 이 모양을 봐봐요. 이 모양. 정규 분포의 모양이랑 어때 거의? 흡사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문제를 봐봐. 85번. 한 개의 동전을 몇 번 던진대? 400번. 400번.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뭐라고 하자? X라고 하자. 동전을 던지는 것 자체가 독립시행이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이항 분포 뭐를 따르는 거야? 400, 앞면 2분의 1 얘를 따르는 거야. 근데 400번 중에 K번 이하가 나올 확률이 0.977이야. 그러면 이거 되려면 400번 던졌을 때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그지? 400번 던졌을 때 한 번만 나오는 경우, 이걸 다 구해서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근데 이렇게 노가다하게 계산 2분의 1에 400제곱을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정규분포로 고친다고. 400이면 충분히 큰 거야. 30 이상만 되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얘를 정규분포로 고치면 뭐가 돼? 200,
1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봐봐. px가 k 이하일 확률이잖아. 그럼 pz를 k 빼기 200 이걸 10으로 나눠줘. 이게 0.977이래. 그러면 0.4772를 찾으면 되겠지.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220. 220번 이하가 나올 확률이 뭐다? 0.977이다라는 거야. 알겠어? 예. 그래서 k의 값은 220. 이게 답인 거다. 알겠지요? 한 문제만 더 하고 넘어갈게. 87번 문제. 이제 이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좀 어려웠던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의 무게는 평균이 몇이야? 400g. 표준 편차가 50인 정균포를 따른다. 이게 지금 무게에 대한 거야, 그지? 걔를 확률 변수 x라고 넣게. 이 사과 중 444g 이상인 거를 1등급 상품이라고 한대. 그러면 px가 몇 이상? 442 이상. 그럼 얘를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 0.84 이렇게 되죠? 400을 빼고 50으로 나눠주니까. 그러면 0.84 이상이라면 0.84까지가 얼마야? 0.3이죠? 그럼 우린 요 부분의 확률이니까 0.2가 돼야 되는 거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100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 1등급 상품이 24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확률 변수 x는 무게에 대한 거잖아. 근데 지금 얘는 개수에 가는 걸 물어보고 있지. 그러니까 다른 확률 분포를 생각해야 된다. 이해돼? 무게에 관련된 거는 뭐야? 연속이죠. 근데 개수에 관한 건 이산이지. 그래서 얘는 이항 분포 100, 1등급 상품 1 확률이 무엇이야? 0.5분의 1. 얘를 따르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 개수가 몇 개 이상? 24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럼 얘를 정균보로 고치면 뭐가 돼? 20,4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지. P, Z는 24에서 20을 빼고 4로 나눠주니까 1 이상. 이해가? 그럼 1 이상이니까 0.5에서 뭐를 빼줘? 뭐가 돼야 돼? 0.? 이게 구하자. 알겠니?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 통계적 추정 넘어갑시다. 우선 이제 우리가 추정이라는 걸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용어부터 정리를 조금 해야 되지. 자, 우리 이제 첫 번째는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거. 만약에 이제 이런 거지. 만약에 지금 이제 지금의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탄핵이 된다면 한 2개월 있다가 대통령 선거를 하거든. 그럼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면 뭐 이제 후보자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해? 지지율 같은 거 조사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지지율이라는 게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정확한 거지. 근데 이제 표본이 많다라는 건 결국에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를 뽑기보다는 적당한 수를 뽑아서 얘네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 그게 추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고난이도적인 그런 추정을 배우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배울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선은 모집단이 뭔지 표본이 뭔지 이런 용어들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해. 그럼 지지율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만 19세 이상이 투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조사 대상 전체의 집합을 얘기를 해. 오케이?
토평고 학생들한테 선호하는 아이들을 물어본대. 그러면 토평고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네. 그럼 토평고 학생들 전체가 뭐야? 모집단인 거야. 근데 이제 이 모집단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편하잖아.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일부만 뽑아. 오케이? 그 일부를 뭐라 그래 우리는? 표본.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표본을 뽑는 거를 이제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얘는 이미 추출이야. 랜덤하게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추출을 하는 방법은 복원 추출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비복원 추출이 있어. 복원 추출은 뭐야? 꺼낸 걸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잖아. 비복원 추출은 꺼낸 건 이제 남겨두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뽑는 게 비복원인 거지.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추정 단원에서는 비복원 추출은 안 나와요. 복원 추출만 나와.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거는 뭐다? 복원 추출만 다룬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지지율 조사를 하기 위해서 N명을 뽑았어. N명. 그러면 이 N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니? 표본의 크기.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한 자료의 값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표본 하나만 뽑지는 않고 표본을 여러 개 뽑아요. 여러 개 뽑아서 평균치를 내는 거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평균치를 낼 건데 얘들아 첫 번째 표본에서는 100명을 뽑았어. 근데 두 번째 표본에서는 200명을 뽑았어. 세 번째 표본에서는 150명을 뽑았어. 이러면 정확한 자료에 조사가 되질 않아. 똑같이 몇 명씩? 100명씩. 100명씩.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야. 알겠어? 네.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표본을 할 때 N명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각각의 표본이 갖는 뭐가 있겠어? 자료의 값이 있겠지. 네.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 첫 번째 표본의 값, 두 번째 표본의 값, 세 번째 표본의 값, 100번째 표본의 값. 지지율 조사를 해. 1번, 2번, 3번이야. 그럼 얘는 1번, 2번, 1번, 뭐 3번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자료의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아니면 이제 중간고사를 봤어.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 3학년 1반에 국어 점수의 평균이라고 한다면 1반의 점수, 1반에 1번 점수, 2번 점수, 3번 점수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X1, X2, X3라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 많은 자료를 이렇게 나열하는 건 어때? 힘들죠.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줄여. 그게 얘네들의 평균을 내는 거야. 그래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땡땡땡 해서 XN이야. 그럼 얘를 뭐로 나눠줘? N으로 나눠주는 거지. 표본의 개수가 몇 개니까? N개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 표본 뭐라고? 표본 평균이라는 거예요. 요 표본의 평균. 요 하나의 표본의 평균. 알겠어? 그럼 당연히 뭐도 있어? 분산도 있겠죠. 여기 표본 분산. 표본 분산이라는 거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분산이. 그러니까 별량에서 뭐를 빼고 평균을 빼고 제곱, 별량에서 뭐를 빼고 평균을 빼고의 제곱 쭉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를 뭐로 나눠줘? N. 우리는 N으로 나눠주자. 근데 여기서는 N으로 나누지 않아. N 빼기 1로 나눠.
시험 문제 안 나온다. 표본 분산이 표본 분산이 n이 아니라 n-1로 나오죠. 그러니까 표본 분산이랑 표본 표준 편차는 안 나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지금? 얘는 나와. 여기까지는 나와. 여기까지 중요해.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얘는. 네. 근데 얘는 나오지 않아. 근데 그냥 책에 보면 있을 거라 그냥 설명만 잠깐 하고 넘어가면 얘들아 보건 추출을 한다 그랬잖아. 크기가 5인 녀석을 뽑을 거야. 그지? 그러면 얘를 뽑다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게끔 막 이렇게 막 1, 1, 1, 3, 1 이런 식으로 뽑는 경우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생기지. 근데 이거는 지금 얘가 모집단인 거거든? 근데 모집단은 1357 근데 이렇게 표본을 보면 한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편중이 되지? 그럼 편중이 되면 표준 편차의 값이 작게 나오겠니? 크게 나오겠니? 작게 나오죠. 그지? 근데 이 모집단을 보면 13579가 약간 고르게 어떻게 분포되어 있지. 그럼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었을 때는 이 모집단의 분산이랑 표준 편차랑 오차가 있죠. 그치? 아니야? 네, 있어. 그러니까 그 오차를 줄여주려고 n이 아니라 뭐로 나눠줘? n-1로 나눠주는 거야. 만약에 이 제곱의 합을 구했더니 네. 제곱의 합을 구했더니 만약에 뭐 10이 나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얘 분산이 뭐 3.5야. 그치? 근데 얘를 5로 나눠줬더니 이 2밖에 안 나오니까 이 모집단과의 분산이 어때? 차이가 크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를 n-100일로 나눠주면 뭐가 돼? 2.5가 되지. 네. 그럼 얘랑 얘랑 어때? 비슷하십니까? 조금 더 어때? 오차가 줄어들지. 그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n-1로 나눠준다고. 오케이? 근데 이게 또 문제점은 있어. 만약에 5개를 뽑았는데 1, 3, 5, 7, 9 이렇게 뽑았어. 그럼 이건 모집단이랑 어때? 그럼 당연히 분산이 어떻게 나와야 돼? 같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5가 아니라 4로 나눠주면 오히려 오차가 더 어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시험 문제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표본 분산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네.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표본 하나의 뭐다? 평균이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표본을 같은 크기로 여러 개를 꺼내면 얘들아 A 표본 평균을 바x1 두 번째 표본을 바x2 그럼 n번째 표본을 바xn이라고 해. 오케이? 그러면 이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치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모집단에서 표본 하나를 꺼냈을 때 평균이 이 표본 평균인 거고 이 표본을 여러 번 꺼낼 수 있잖아. 여러 번 꺼낼 수 있지 않아? 보건 추출이니까. 네. 처음에 100명 검사하고 집어넣고 또 100명 검사하고 집어넣고. 이해가? 네. 그러면 이때 이 표본 평균의 평균 있잖아. 표본 평균의 뭐야? 평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거야 지금. 바x1, 바x2, 땡땡땡에서 바x n. 그걸 n으로 나눠주는 거.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야. 구리고등학교가 1반부터 10반까지가 있어.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1반의 수학 점수는 평균이 50이야. 2반은 55야. 3반은 뭐 53이야. 10반은 60이래. 오케이? 그러면 이 각 반의 인원이 다 30명씩이라고 한다면 1반부터 10반까지 그러면 1반은 이 전체 중에 표본 하나인 거야. 이 모집단에서 뭐라고? 표본 하나. 2반도 어때? 그 표본 하나인 거라고. 그러면 1반의 평균을 우리가 바x1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2반의 평균을 바x2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3반도 바x3, 10반은
바엑스 10 이런 거지. 얘들아, 그러면은 전체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1반에 1번부터 10반에 30번까지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300으로 나눠주면 되지. 얘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10반 평균이 있잖아. 그거를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어때? 같아요. 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아요.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선 기호가 우리가 이 모집단이라고 사용되는 기호가 여기서는 확률 변수 x야. 알겠니? 네. 표본은 여기 바x 위에 발을 하나 적어주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는 m, 모집단의 분산을 시그마의 제곱,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이렇게 둘 거거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여기 이제 그리고 예를 들었잖아.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결국에는 모집단이랑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v 바 x. 그럼 이건 표본 평균의 뭐가 되는 거야?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죠? 얘는 모집단의 평균을, 아니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돼.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n분의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가 되는 거야. 이거 왜 그런지를 예를 통해서 설명할게. 근데 이 예를 좀 잘 기억해. 이 예가 진짜 중요해. 자, 주머니 안에 1이 적힌 공, 3이 적힌 공, 5가 적힌 공이 있어. 네. 무슨 추출? 복원 추출. 크기가 2인 녀석을 뽑겠다. 오케이? 크기가 2니까 표본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표본의 개수. 개수가 2개라는 거야. 2개. 알겠니? 그럼 첫 번째 꺼낸 표본을 x1, 두 번째 꺼낸 표본을 x2. 그럼 표본 평균은 뭐가 되는 거야? 표본 평균은? x1 2분의 x1 더하기 x. 그치. 복원 추출이잖아. 그럼 1이 나올 수 있죠. 네. 1, 1, 5, 3, 1, 3, 3, 3, 5, 또 1, 5, 1, 5, 1, 5, 5, 3, 5, 5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꺼낸 표본인 거야. 그럼 이거의 표본 평균은 뭐가 돼? 1. 얘는 2. 얘는 3. 얘는 2. 얘는 3. 얘는 4. 얘는 3. 얘는 4. 얘는 5.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네.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건 이것들에 대한 뭐를 내는 거야? 평균을 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표본 평균 그때의 확률 1, 2, 3, 4, 5 한 칸이 모자르네. 합은 얼마? 1.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표본 평균이 1이 될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9분의 1인 거지. 총 9개잖아. 2가 되는 건 9분의 2. 3은 2, 3, 9분의 3. 이렇게 돼버리죠. 네. 그럼 여기서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해봐. 9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5죠. 그럼 이게 27이거든? 그럼 뭐가 돼? 3 이렇게 돼버려. 얘가 표본 평균의 분산은 2바 x의 제곱에서 전체의 제곱을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2바 x의 제곱은 뭐가 돼? 9분의 1 더하기 8 더하기 27 더하기 32 더하기 25죠? 빼기 3의 제곱. 오케이? 여기까지가 36. 그 다음에 68, 25니까 93. 그럼 9분의 93 빼기 81. 9분의 12. 맞아? 3분의 4죠?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3분의 뭐가 돼야 돼?
2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해되니? 네. 자, 우리 모집단과의 관계를 살펴볼 거야. 모집단은 확률 변수 뭐를 사용한다 그랬어? 네. 어? 2를 사용한다 그랬지. 네. 아니 x를 사용한다 그랬지. 그때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1, 3, 5, 7, 5. 그럼 각각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모집단의 평균 구해봐. 모평균. 3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죠. 뭐가 돼야 돼? 3 분사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9 더하기 25에서 3의 제곱을 빼주는 거지. 그러면 3분의 뭐가 되나? 35에서 8 되나? 네. 그러면은 시그마 x는 뭐가 돼? 루트 3분의 2루트 2죠. 자, 그럼 모집단과 이 표본 평균에 대한 관계를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떻다? 같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가 얼마야? 표본의 크기. 혹시 몇이었어? 2 2잖아. 그럼 여기 3분의 8을 2로 나누면 뭐가 돼? 3분의 여기 3분의 4랑 어때? 같아요. 같죠? 그럼 당연히 루트를 씌우면 같아지겠지. 이해돼? 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첫 번째 외워야 되는 건 요 공식인 거야. 그래서 표본이랑 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모집단의 확률 변수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우리가 보통 요 앞에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 분포를 n,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면 z는 어떻게 바꿨어?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렇게 바꿨지. 근데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어때? 같죠? 그럼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한다면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거든? 이렇게 된다고. 맞니? 그럼 얘를 표준하면 어떻게 돼?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바 x 빼기 뭐가 돼야 돼? m 이렇게 표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분의 확률 변수 빼기 평균. 이건 어때? 공식은 똑같은 거야. 예. 그때 단지 뭐의 방법만 달라져? 표현의 방법만 달라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 관계를 가지고 확률값 계산하는 연습을 조금 할 거야, 초반에는.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시그마가 얼마라고? 12 그리고 n의 값이 30 그랬을 때 시그마 바 x를 구하래. 그럼 시그마 바 x는 시그마 x를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네. 근데 표준 편차가 얼마래? 아니,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가 12죠? 네. 그럼 루트 n은 뭐가 돼? 6이지? 2 2 이렇게 구한다. 어려워? 아니요. 자, 13번. 자, 모표준 편차가 얼마래? 14래죠. 그러니까 시그마의 값이 14라는 거야, 그지?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 표현을 바x라고 하자. 자, 시그마 바x가 얼마래? 2입니다. 근데 시그마 바x는 뭐랑 같아야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치? 그러면은 얘는 얘고 얘 값이 뭐가 돼야 돼? 2 뿅뿅 7은 루트 n n의 값은 뭐가 돼야 돼?
알겠어? 네. 15번 문제. 정규분포 50콤마 뭐를 따를 때? 8점. 자,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뭐라고 하지? 바 x라고 하지. 근데 표본의 크기가 16이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바 x라는 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어때야 돼?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n의 값이 16이잖아. 네. 그러면 2의 제곱 이렇게 바뀌겠지. 얘를 16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네. 이해되니? 네. 그 다음에 n의 값이 25일 때는 확률에서 y라고 하지. 얘는 75,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고 했구나.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75, n의 값이 몇이니까? 25니까. 이해가? 잠깐만. 이게 시그마의 제곱이구나. 그럼 얘가 5분의 시그마의 뭐가 돼?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표본 평균의 확률이 53 이하인 경우와 69 이하인 경우의 확률을 더하니까 얼마래? 1이래. P 바 X가 53보다 작거나 같다와 P 바 Y가 69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1이 된다 그랬지. 그럼 얘를 표준화를 시키면 어떻게 돼? P Z는 53에서 뭐를 빼고? 50을 빼고 50을 빼고 뭐로 나눠줘? 2. 2로 나눠주는 거지. 그럼 이게 P Z가 1.5 이하야. 그럼 1.5에 해당하는 값은 없네. 예.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더해? P Z가 69에서 뭐를 빼? 70. 75를 빼. 그리고 뭐로 나눠줘? 시그마. 오케이? 근데 이게 두 개 더한 게 확률이 몇이 돼야 되는데? 1.5잖아. 이 부분이라고. 근데 얘를 더해서 1이 돼야 된다며. 그럼 얘 값은 뭐뭐 이하니 되게 마이너스 1.5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돼버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어때? 그러니까 확률이 합 1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니까 얘 값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5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시그마 분의 69에서 75를 빼니까 마이너스 6이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풀 이 시그마의 값은 뭐가 돼야 돼? 4 이렇게 가는 거지. 알겠어? 네. 그럼 시그마의 값 구했으니까 정규 분포는 75, 뭐를 따르고 4의 제곱을 따르는 거죠. 근데 P바 Y가 몇 이상? 70. 71 이상인 거죠. 그럼 표준화를 시키면 어떻게 돼? 271에서 75를 빼고 75를 빼. 그럼 뭐가 돼? 196이죠. 4로 나눠주니까 뭐가 돼? 271이 아니라 71 이상. 아, 예. 이걸 등호를 그려봤다. 그냥 마이너스 1인 거죠. 이해돼? 네. 그럼 마이너스 1 이상일 확률은 뭐가 돼? 0. 0.8413 0.8413 8413 이죠.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0.8413. 알겠니? 어차피 여기 있는 문제들이 그 앞에서 했던 정규분포 문제랑 거의 똑같아. 이런 거 한번 풀어보면
근데 이게 표본인지 모집단인지에 대한 구분만 얘네가 좀 명확하게 하면 돼. 오늘 요 뒤에 것만 설명하면 빨리 끝나거든? 예. 조금 일찍 끝내줄게, 빨리. 좋네요. 저 불편감이 문제 없겠습니다. 자, 어느 도시의 시민 한 명이 1년 동안 병원을 이용한 평균 횟수는 14. 표준 편차가 3.2인 정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랬지. 그래서 평균이 14. 표준 편차가 3.2인 정분포를 따른대. 그럼 이 도시의 시민 중에서 이미 추출한 256명의 1년 동안 병원을 이용한 횟수의 표본 평균이, 그러니까 이 256이 몇이란 뭐란 얘기야? 모집단이 아닌 그 표본. 이게 표본인 거지.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 N. 그랬을 때 이 표본 평균이 13.7 이상 14.2 이하일 확률이잖아. 예.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이야? 16의 제곱인 거지. 네.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는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은 같다 그랬잖아. 14에 그리고 얘를 16으로 나눠주면은 0.02의 뭐가 돼? 제곱 이렇게 돼버리죠. 0.2의 제곱 미안.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표본 평균이 13.7 이상 14.2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네. 그럼 얘를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 얘는 얘에서 얘를 빼고 0.2로 나눠주면 뭐가 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또 얘에서 얘를 빼고 0.2로 나눠주니까 1이죠? 요거 확률 구하라고. 그럼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하면 0.7745. 0.7745. 요게 답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건 똑같지. 근데 이 모집단이랑 표본에 대한 구분만 할 줄 알면 돼. 알겠어? 네. 다 그런 문제야. 요것도 똑같아요. 36번. 다 똑같은데. 그냥 모집단이랑 표본 구분하는 연습만 좀 해봅시다. 예. 어느 제과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자 한 상자의 무게는 평균이 104,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지? 그럼 이게 모집단에 대한 정규 분포인 거야. 104,4의 제곱. 이 공장에서 생산한 과자 중 이미 추출한 4상자. n의 값이 몇이라는 얘기야? 4란 얘기인 거야.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는 104,2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표본 평균이 Ag 이상 그리고 표본 평균이 106g 이하. 요 확률이 0.5328이래.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표준화 시켜야겠지. 그럼 표준화 시키면 A에서 104를 빼고 뭐로 나눠줘? 2로 나눠주고 또 106에서 104를 빼고 2로 나누니까 1이죠. 이게 0.53 28 이렇게 돼버리네. 이거 식을 잘못 적었네. 미안해. P바 X가 A 이상 106이야. 그래서 Z가 2분의 A 빼기 104 그리고 1 이렇게. 그럼 이게 0.5328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0과 1 사이는 뭐가 돼? 0.3413이죠. 그러면 지금 얘가 0부터 여기서부터 0까지 확률을 모르잖아.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0.5328이래.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뭐가 되나? 5, 1, 19? 네. 1915? 네. 그러면 Z 값이 뭐야? 0.5. 그치, 얘가 0.1915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0.5가 돼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결국에는 A는 뭐가 돼야 돼? 103?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어? 예. 그 다음 145번. 오늘은 진짜 아빠한테 말해가지고 풀어내. 풀어야지. 오르카 쓰고 거기서. 나 아직 안 돼. 아니, 그거 생각
제품 A의 무게는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0인 뭐를 따른데? 정규분포를 따른대. 네. 이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 A 중에서 이미 추출한 한 개의 무게가 130 이상. 확률변수 X라고 두자. 얘를 P1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추출한 4개의 무게의 평균, 이게 표본 평균이야. 그러니까 n의 값이 몇이야? 4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는 뭐가 돼야 돼? 120,5의 제곱. 근데 얘가 몇 이상? 130 이상. 그럼 얘를 뭐라고 하겠대? P2라고 하겠대. 그래서 P1 빼기 P2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그럼 이거 표준화 시키면 130에서 120을 빼고 10으로 나눠주니까 Z가 몇 이상? 1 이상. 그럼 이건 0.5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0.1587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P, Z가 130에서 120 빼고 5로 나눠주니까 2 이상. 그럼 2 이상은 0.028. 이게 P2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P1에서 P2를 어떻게 하래? 네. 그럼 0.1359 이게 되고자 하는 거다. 네. 알겠어요? 근데 소수점 빼기 왜 이렇게 빠르지 아세요? 어? 뭘 빠르게 해? 나는 근데 보통 소수점 계산할 때 그냥 앞에서부터 계산해. 앞자리부터 뒷자리부터 안 하고. 아, 그래. 그래서 빨리 모르겠다. 선생님 그거 배우셨어요? 주판? 한 6살 때 7살 때 배웠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다 까먹었어. 그거 배우면 엄청 빠르다는데. 맞아. 군대에 있는 친구가 진짜로 암산을 겁나 잘했어. 근데 걔는 이제 머릿속에 주판이 그려져 있대. 그럼 뭐 하나 올리고 하나 내리고 막 손가락으로 이래. 그러면 나 얼마예요? 딱 얘기해. 그럼 정답이. 주판 배우는 거. 자. 추정. 모평균의 추정. 이제 예측을 하는 거지. 추정이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좀 공부한 거를 살펴보면 얘들아, 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좀 있어. 우리 지금까지는 보면 문제에서 모평균이 주어졌죠. 네. 모평균이 주어지고 뭘 생각을 했냐면 표본을 생각을 했다.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모집단이 큰 거니 아니면은 표본이 큰 거니? 뭐지? 모집단이 큰 거죠. 예. 네. 그럼 모집단의 자료값이 당연히 더 어떨 거야? 더 신뢰도. 더 정확한 거죠. 예. 아니 이런 거잖아. 구리시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다 조사했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거기서 갑자기 20대의 지지율을 따로 한 번 더 조사하겠대. 그 의미가 있냐 이거야. 무슨? 정확한 자료의 값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정확한 자료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표본이라는 걸 생각을 했단 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집단을 가지고 표본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모집단을 가지고 표본을 예측할 수 있으면 표본을 가지고도 뭘 예측할 수 있어? 모집단을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가는 과정이 추정인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뭐를 추정해? 모집단의 평균인 모평균을 추정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추정을 하려면 믿을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하잖아.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신뢰도라고 배웠죠. 이게 믿을 수 있는 뭐? 정도를 얘기를 해. 그래서 보통 이제 책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95%의 신뢰도, 99%의 신뢰도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95%의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한다라고 한다면
항상 머릿속에 표본을 가지고 뭘 예측하는 거야? 모집단. 모집단의 평균을 예측을 하는 거야. 그럼 표본에 대한 자료의 값이니까 문제에서 항상 이건 주어져. 표본 평균에 대한 자료를. n,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알겠니? 네. 그래서 표본들의 값을 가지고 이제 요 모평균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건데, 자, 95%의 신뢰도래. 그럼 우리가 표준전개분포에서 표준전개분포는 평균이 뭐고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95%래. 그럼 95%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평균 0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면적이 95가 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1.98, 얘가 1.98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P Z가 마이너스 1.98부터 1.98까지 이게 뭐가 된다고? 0.95가 된다. 이게 몇 퍼센트야? 95%지. 네. 이 상황에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 표본을 가지고 만든 거야. 표준정규분포라고. 그러니까 지금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분포는 n, 뭐가 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인 거지. 네. 그럼 이 z를 표본 평균으로 고치면 표본 평균에서 뭐를 빼고 m을 빼고 뭐로 나눠준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요 구간을 가지고 와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럼 얘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1.98부터 1.98 사이가 된다. 1.98에 1.96이구나. 너무 오랜만에 해서 헷갈렸어. 1.96. 근데 어차피 이거 문제에서 주어진다. 예. 외우지 않아도. 그러면 여기서 m이 의미하는 게 뭐야? 평균인 거지. 예. 제에 관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평균을 빼. 그 다음에 뭐를 곱해? 마이너스를 곱해. 이해가? 예.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네. 신뢰 구간.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뭐가 되겠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곱하기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 식. 얘를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가? 네. 얘들아,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우리가 모평균을 예측하는 게 쉬워져 어려워져?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건데, 응? 네.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모평균을 예측하는 건 더 어려워져. 근데 여기서 봐봐, 루트 n 표본의 개수가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럼 표본의 개수가 커진다라는 의미는 모집단과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때? 점점 줄어든다고. 왜냐면 n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분 5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모평균을 예측하는 건 쉬워지고,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한 자료의 값을 예측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거. 여기 표본 평균에서 뭐를 뺀 거야?
모평균. 모평균을 뺀 거지. 그래서 쟤를 절대값을 씌우면 표본 평균 마이너스 m 얘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다 이렇게 돼버리잖아. 얘를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다른 말로 오차의 한계라고 얘기를 해. 모평균이 진짜 평균이잖아. 표본 평균은 우리가 예측하는 평균인 거잖아. 그럼 둘의 차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이게 오차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용어를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의 추정 그리고 K를 신뢰 계수라고 얘기를 할게. 신뢰 계수라는 건 뭐냐면 이거 방금 전에 했던 1.96 있지 요거 네. 이걸 신뢰 계수라고 얘기를 해. 95%일 때는 신뢰 계수 1.96을 사용한다는 얘기고 99%가 되잖아? 여기 면적이 확률이? 그럼 이때는 2.58을 사용을 해. 그럼 그때 이 Z의 값이 2.58이 신뢰 계수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 네. 지금 얘네들은 다 Z의 값인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표본 평균에서 뭐를 빼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계수가 아까 말한 1.96, 2.58 이런 거야. 표본 평균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외워야 돼. 이 세 개는. 두 번째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러면 이거에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 뺀다고.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해가? 네. 세 번째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절대값 m 빼기 바x 작거나 같아 뭐보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알겠어?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렵니? 아니요. 자, 요 내용 가지고 문제 풀 거야. 이게 진도 끝인 거예요. 확실히 적다 이거. 자, 정규 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 이 모집단의 크기 n인 표본을 입이 추출하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뭐를 따르는 거야?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그지? 요 세 개 표현이.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용하여 추정과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의 신뢰 구간을 이렇게라고 하자. 표본의 크기를 n으로 고정하고 신뢰도를 알파보다 높게 한다면 신뢰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신뢰 계수가 커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야? 커진다는 얘기. 신뢰 계수가 커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그럼 신뢰 구간을 얘라고 할 때 D에서 C를 빼고 B에서 A를 뺀 것 중에 그럼 뭐가 더 크겠어? D에서 C가 더 크지? 얘보다 크다. 그러니까 크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그지? 그리고 신뢰도 알파 센터로 고정을 하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저가지고 분모에 있잖아. 크기는. 그러니까 크기를 2배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더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작다인데 이건 몇 배냐고 물어봤네. 루트 2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루트 2n분의 시그마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거다. 알겠니? 네. 53번. 이거 작년 수능에 나왔나? 뭐 이번 수능에? 그러네. 나온다니까 이렇게.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크기가 256이래. 그럼 n의 값은 뭐가 돼야 돼? 256이 돼야 되는 거죠. 95%의 신뢰 구간이 얘래.
그때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라 그랬거든? 자, 근데 봐봐. 0.95에 해당하는 Z의 값이 1.96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실내 계수라고. K가. B 빼기 A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256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야? 2잖아. 그럼 얘가 16이잖아. 네. 그러면 뭐가 돼? 0.49 이를 구해보자는 거야. 알겠어? 네. 그 공식 외워야 돼. 56번. 어느 지역에서 수확하는 양파의 무게는 평균이 몇이래?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 수확한 양파 64개. n의 값이 뭐가 돼?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이 바x래.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분포는 n, 뭐가 되는 거야?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8의 제곱인 거니까, 그지? 이걸로 나눠줘서. 근데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이 요것일 때 표본 평균이랑 뭐 구하래?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그지? 네. 그러면은 240.12라는 요 녀석은 표본 평균에서 뭐를 빼? 95%라고 했잖아. 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게 얼마야? 2. 이걸 뺀 거야. 얘가 네. 곱하기 2. 그럼 얘는 3.92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여기서 3.92를 빼봐. 그러면 0, 2, 6, 246.2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 Y. 이게 바x가 되는 거야. 얘가 a의 값 구하래. 그럼 a는 어떻게 구해? 246.2에서 뭐를 더해? 3.92를 더하는 거지. 얘가? 네. 여기 3.92 계산해 놨으니까.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하라 그랬거든? 그럼 246.1을 2배 하면 뭐가 돼야 돼? 492.4에다가 3.92 이거 답이 없는데? 그 3.92를 더하는 거예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그 A? 저 왜 246점이랑 3.92 더하는지. 이거 왜 246점이라고 돼 있지? 236점. 아, 236점. 계산 잘못했네. 그래도 이거 3.91을 하면은 이게 딱 안 떨어지는데? 잠깐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잖아. 3.92. 그럼 240.12에서 3.92. 아, 더해야 되는구나. 그러네. 더해야 되는구나. 미안. 다시 계산할게. 얘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더하기가 돼야 되는데. 243.04, 그지? 그럼 203,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A라는 건 243.04에서 뭐를 더해? 3.2를 더해. 그럼 요거를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486.08이죠? 3.92를 더하니까 요게 이제 1이 돼버리네. 그래서 490, 이게 답이네. 아, 나 진짜 244.04 미안해. 8. 492 이게 답이다. 자, 그다음 다 같은 유형이야. 다 같은 유형 똑같아. 네. 이거 풀고 한 문제 시키고 그러고 마칠게. 예.
걔도 끝나긴 끝나네. 그러네. 절대가 됩니다. 표준 편차가 시그마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얘래. 네. 같은 표본을 이용하여 얻은 모평균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에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럼 이 100.4라는 건 표본 평균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지. 여긴 0.475라고 돼 있잖아. 근데 여긴 0부터 이만큼이니까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절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2배 하면 0.95지. 그러니까 그게 그냥 1.96인 거야. 이해가? 예. 그리고 139.6은 바 x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얘들아. 요 두 식을 더하면 요 뒤에 요 두 개는 어떻게 돼? 사라져요. 그러니까 더하면 240.0이네. 그럼 이게 2바 x거든? 그럼 바 x가 뭐가 돼야 돼? 120이 돼버려야 돼. 이해가? 그러면 120에서 100.4를 빼면 이게 19.6이거든? 네. 그러면 이게 얘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약분하면 이게 10이죠.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뭐가 돼야 돼? 10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해가? 근데 우리는 99%의 신뢰 구간에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란 말이야. 그러면 표본 평균이 120이지. 신뢰 개수가 뭐가 돼? 2.58 곱하기 10. 이해가? 120 더하기 2.58 곱하기 10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이게 이제 25.8이잖아. 그럼 얘가 94.2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얘는 145.8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자연수의 개수니까 이게 이제 95 이상 145 이하죠. 두개 빼고 이거 빼면은 50이지. 그래서 51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이해가? 뭐 하나가 있을 때 뭔가 그거든요. 그래서 68번. 이번이 정말. 네. 샴푸 한 개의 용량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몇 개를 추출했대? 그러면 이제 16개에 대한 정규 분포,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는 4분의 시그마의 제곱 얘를 따른다라는 거고, 이때 95%의 신뢰 구간이 얘라 그랬잖아. 그럼 m에서 95%가 0.95는 1.96이거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4분의 시그마. 그리고 m 더하기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 근데 얘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732.0 얘는 755.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이 m은 뭐가 돼야 돼? 0, 2 더해요? 10 14 1500 1500 네 1502 아니에요? 1502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m의 값은 700. 아 이게 m이 아니라 표본 평균. 아 제정신이 아니네. 여기가 m이고. 아 뭐 하는 거야. 미안하다. 그래서 바 x는 뭐가 돼야 돼? 751. 75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식에서 요식을 빼봐. 빼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 둘을 빼면 되는 거니까 둘을 빼버리면 8, 9, 9점 9.8 그러니까 이게 4.8이 돼야 된다는 거야. 9.8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1을 지워주니까 이게 4.9죠. 네. 이렇게 약분이 또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이게 0.4가 돼버려. 그럼 또 이렇게 하면 0.1이거든. 그러니까 시그마의 값이 10이 돼버려. 네. 그러면 여기서 4분의 시그마라는 건 그냥 2분의 5가 된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99%의 신뢰 구간이 6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 네. 그럼 B 빼기 A니까. 그러면 이제 쟤에 대한 정규 분포는 지금 표본의 크기가 뭐라 그랬어? 16. N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99%의 신뢰 구간은 2 곱하기 K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값은 뭐야? 10이죠. 네. 이게 6 이하가 돼야 된대. 이해가? 예. 그러면은 0.43 이렇게 되거든. 그럼 루트에는 크거나 같아야 돼. 4.3 곱하기 2니까 8.6. 그럼 8.6을 제곱해. 66에 36, 68에 48, 516, 68에 48, 88에 64, 68. 그러면은 69, 73.96. 그러니까 n의 값은 73.96보다 큰 거야. 그래서 답은 73. 이게 답인 거야. 알겠니? 예. 그냥 이거 공식만 외우면 다 풀 수 있는 거야. 예. 알겠지? 그래서 끝까지 숙제를 해갖고 와. 예.